썸네일 보신 분들 놀라셨죠? 아니, 1년에 딱 한 번 뽑는 정부 창업 패키지 지원금을 웬일로 올해는 한 번 더 준다네요. 게다가 총 420원 규모로 창업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까지 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 투자 심사역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추가 모집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 19,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가 모집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추가 모집을 하게 된 나름의 배경과 합격 포인트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대비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전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꼭 아셔야 하는 배경 정보랑 4가지 차별화 포인트까지 10분 안에 빠르게 콕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예창패나 초창패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 아니면 지원 시기를 놓치셨던 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린 얘기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셔서 이번에는 꼭 합격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창패, 초창패 추가 모집을 준비하기 전에 일단 왜 갑자기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준비해야 합격할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앞서 정부 창업 지원 패키지가 추가 모집을 했던 경우가 3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추가 모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건 바로 추경과의 연관성입니다. 2018년, 19년의 사례는 정책적 이슈를 확대할 목적으로 이미 배정된 예산을 쓴 경우였어요. 예를 들어 만 39세 이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지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이런 기회에서 소외됐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런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2020년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던 코로나 장기화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비대면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선발한다는 목적성이 분명했죠. 이번 추가 모집도 이런 일명 추경 연동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새 정부의 2차 추경과 맞물려서 결정이 된 거니까요.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인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이번 추가 모집의 핵심 테마는 바로 AI 관련 사업을 더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AI 관련 사업만 지원금을 준다, 이거는 절대 아닐 거예요. 분명 다른 기술 분야의 분들께도 기회는 있을 거지만 이런 분명한 방향성은 염두에 두시고요. 가능하다면 같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도 AI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보시거나 AI와의 연관성, 시너지를 발굴해서 이를 잘 어필하는 것이 합격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일단 기억해 놓으시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 합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일단 가장 먼저 2025년부터 완전히 바뀐 선발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발 방식을 바꾼 걸까요? 그건 바로 정부 관계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때문인데요. 정부 창업 지원 패키지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이 고작 60%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즉 40%는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된 사업을 못 만든다는 뜻일 텐데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내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은 진짜 창업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뀐 기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정부 창업 지원 패키지에 도전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꼭 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 없이는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은 잘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없으니까요. 자, 전 이렇게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삼성전자, 시랩인사이드, SK텔레콤, CJ온스타일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고 심사해온 저의 경험, 노하우, 인사이트, 지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 계속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놓으셔야만 제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뜨게 되니까요.
근데 심사위원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 이게 말은 쉬운데 도대체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아직 좀 막연하시죠? 자, 제가 결론 깔끔하게 내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 뭘 할 건지가 아니라 그래서 뭘 했는지를 사업계획서에 담으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고객 인터뷰를 꼭 하시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실제로 10명의 잠재 고객과 인터뷰를 했더니 8명이 월 2만 원 정도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고 심사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의 팀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라고 추측만 하고 실제로 확인은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5명이라도 직접 만나서 들은 고객의 목소리를 담게 되면 정말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초기 투자를 유치했던 제가 코칭했던 한 팀은 배달 음식 포장재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무려 동네 상점 20곳과 소비자 50명을 직접 인터뷰했었어요. 그 결과 상점 18곳이 친환경 포장재로 바꾸고는 싶지만 비용이 부담돼서 못 바꾸고 있다는 생명력 있는 진짜 고객의 문제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고객의 목소리에 심사위원들은 마음이 움직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MVP 시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꼭 테스트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종이로 만든 시제품도 좋고요. PPT로 그린 간단한 앱 화면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만들어서 20명이 일주일 사용해 봤더니 평균 사용 시간이 15분이었고 재사용 의향이 85%였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피드백 없이는 앞으로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매출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월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매월 평균 8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고객 재구매율이 70%입니다. 특히 첫 구매 후 2주 이내 재구매하는 고객이 40%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단순 매출 숫자를 넘어서서 가능하다면 고객 행동 패턴까지 분석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아직 매출이 나지 않는다면 사전 예약 50건을 받았고 이 중 30건은 선입금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같은 매출 직전 단계 성과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객 피드백과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으세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고객이 배송이 너무 느리다고 해서 당일 배송을 시도해 봤더니 고객 만족도가 3.2점에서 4.5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 심사위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핵심은 우리가 이런 걸 할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런 걸 해봤고 이런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이런 걸 배웠어요 라는 구체적인 실행 결과와 학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 꼭 담아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갑자기 찾아온 추가 모집의 기회. 어떤 분들은 아우 날씨도 덥고 날짜도 촉박한데 이거 언제 다 해? 그냥 내년 거나 노리자 하면서 이번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14년 동안 살펴보니까 결국 지원금도 받고 투자도 받고 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도전하시더라고요. 설령 이번에 떨어진다고 해도 준비하면서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를 예선점 삼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